엄마, 내일 우리 하윤이 돌잔치인 거 알지? 내가 약도랑 시간 다시 보내놨으니까 시간 맞춰서 와. 그리고 새아버지랑 같이 와. 아무리 결혼식을 안 올렸대지만 그래도 혼인신고까지 했잖아. 새아버지도 우리 하윤이 많이 이뻐하시잖아. 돌잔치에 얼마나 오고 싶으시겠어. 아니야. 괜히 사돈 눈치도 보이고. 너 결혼할 때도 사돈이 우리 집으로 얼마나 못마땅해 있니. 너 시집 오늘 때 한 푼도 못 보탰으니 그럴 만도 하지. 그런 와중에 재혼한 남편까지 데리고 가면은 많이 당황스러워 하실 게다. 내일은 나 혼자 가고 나중에 뵈면 되지. 내 아버지도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 괜히 너 입장 곤란할까 그것도 걱정하는 눈치고. 뭐 어때?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어머니 눈치 안 봐도 돼. 어머니가 무슨 소리 할까 봐 그래? 그럼 하윤이 아빠가 바로 나서 줄 거야. 저번에도 그랬잖아. 김서방이야 그렇겠지만 하윤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돌잔치잖니. 그런 기쁜 자리에 안 좋은 소리 오가면 되겠어. 나중에 니들 시간 될 때 우리끼리 식사 한 번 더 하면 돼. 그리고 새아버지도 내일 약속이 있대. 회사 중요한 미팅이 있다더라고. 이번에 새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됐는데 거기 물품 상태가 좀 안 좋나 봐. 직접 검수하고 항의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돌잔치 끝나고 조만간 같이 식사하자. 그럼 내일 내가 데리러 갈까? 엄마 대중교통 타고 올 거 아니야. 버스 타면 금방인데. 아니면 택시 타면 되고. 엄마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 하윤이 돌잔치나 잘해. 정신없겠네. 하윤이 건강하지? 이미 준비는 다 끝났는데 뭘. 하윤이도 건강해. 요즘 되게 잘 웃는다. 하윤이 너 애기 때랑 똑 닮았어. 아무튼 내일 기대되네. 그럼 잘 준비하고 내일 보자. 새아버지한테 초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죄송하기는 어제 몇 시간도 안 되는걸. 직후 집. 아버님은 오신대? 아니, 오시는데 눈치가 좀 보이는 모양이야. 말로는 회사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아무래도 어머니께 엄마 재혼했다는 소식을 아직 안 전했으니까 같이 오시기가 그러신 모양이야. 내가 바로 말씀드린다니까 장모님이 좀 이따 말씀드리라더라고. 아무래도 어머니가 우리 집을 좀 안 좋게 보시니까 엄마도 눈치 보시는 거지. 그래도 하윤이 돌잔치 끝나고 차츰 말씀드려야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새아버지 만나서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계시잖아. 그럼 훨씬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 그럼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게. 괜히 죄송하네. 같이 오고 싶으셨을 텐데. 그러게 나도 마음이 무겁네. 조만간 식사하자 그러시더라고. 식사야 얼마든지 하지. 나도 따로 전화 드려야겠다. 그래 주면 고맙고. 다음날 돌잔치 장소. 어머, 엄마 너무 이쁘다. 한복 새로 맞췄어? 못 보던 한복인데?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소녀 돌잔치인데 이쁘게 하고 가라고 한복 맞춰주더라고. 그냥 빌리면 된다 해도 한사코 거절하는 거 있지? 미용실도 예약해줘서 거기서 메이크업이랑 머리도 하고 왔는데 어때? 엄만 영 어색하긴 하다. 무슨 소리야. 너무 이쁘네. 새아버지가 딸보다 낫네. 원래 이런 건 딸이 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신경을 너무 못 써줘서 미안해. 새아버지 정말 세심하시다. 그 나이 때 남자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러게 말이야. 하는 행동 보면 요즘 젊은 애들 같다니까. 아야 그리고 뭐가 미안해. 너도 바빴겠구만. 하인이도 하인이지만 우리 딸도 너무 이쁘다. 이뻐. 어머니 오신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유 사돈 오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 근데 행색이 예? 저 뭐 이상한가요? 이상한 게 아니라 갑자기 차림새가 고급스러워지셔서 뭐 어울린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한복도 비싼 한복 같은데. 미용실도 다녀오셨어요? 돈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아우 예. 하나밖에 없는 소녀 돌잔치라 좀 꾸며봤어요. 저도 좀 어색하네요. 사돈도 너무 고우세요. 어쩜 사돈은 하나도 늙질 않으세요? 저야 뭐 평소에 관리를 받으니까요.
근데 사돈 좀 안 어울리긴 하네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맨날 싸구려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암만 좋은 옷 입혀도 티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언니, 저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넌 네 엄마니까 그런 거겠지. 근데 사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입고 오셨을까? 엄마, 너가 엄마한테 돈 드렸어?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너네 엄마 고급 한복에 메이크업까지 해드렸어? 아니에요, 사돈. 제 돈으로 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없이 살긴 했지만 자식한테 손 벌린 적은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말은 그래도 뒤에서 용돈 받고 그럴까봐 걱정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없이 사는 게 자랑도 아니고 참 당당하게 얘기하시네. 부모가 돼서 결혼하는 자식한테 한 푼도 못 보태준 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나한테 대대는 거니? 내가 못할 말 했어, 어? 아니요, 말씀 잘하셨어요. 진아, 엄마 괜찮아. 사돈 모시고 먼저 가 있어. 엄마 화장실 갔다가 갈게. 사돈 이따 뵐게요. 엄마! 아유, 내가 저 양반만 보면 속이 쓰릴 테니까. 얼른 가자꾸나.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왜 저희 엄마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저 정말 속상해요. 꼭 하윤이 돌잔치에서까지 그러셔야겠어요? 어머머, 얘 좀 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난 할 말 한 것뿐이야. 내 성격 알잖니? 난 할 말 못하면 병 걸려. 이 정도도 사돈이니까 참은 거다. 억울하면 시집 올 때 뭐라도 해오지 그랬니? 땡전 한 푼 없이 들어와서는 뭐 그리 잘났다고. 얼른 들어가긴 해. 대체 언제까지 저러실 건지. 엄마가 왜 저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냐고. 속상해 죽겠어 정말. 이후 화장실. 엄마 여기 있었어? 어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해서 미안해. 대체 왜 저러시나 몰라. 그러지 말라 해도 자꾸 그러시네. 괜찮아. 사돈 하는 말도 맞지. 사돈이 너희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가전도 싹 다 해줬잖아. 엄마는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줬고. 그러니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 그래도 예전보다 말도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는 그저 죄송할 뿐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두지 말고 엄마 때문에 시어머니랑 다투고 그럴 필요 없어. 너희는 너희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잘 살고 있잖아. 사돈 어쩌다 한번 만나는데 뭘.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엄마도 그냥 화내. 돈 좀 못 보탠 게 그렇게 잘못이야? 엄마가 자꾸 수그러드니까 어머니도 자꾸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유, 싸우기 싫어서 그렇지. 그리고 나랑 사돈이 싸우면 중간에서 너랑 김서방이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도 하연이 키우느라 고생인데. 괜찮으니까 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런 거 하나하나 마음에 두면 병나. 시간 다 됐네. 얼른 들어가자. 엄마도 참 매번 괜찮대. 그런 소리 듣고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날 저녁 집. 내내 표정이 안 좋네. 엄마가 또 장모님한테 뭐라고 했지? 내가 그러지 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러시네. 나 한마디 할까?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말래. 그리고 당신이 그런다고 어머니가 들으실 분도 아니고. 그나저나 어머니 무슨 회사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으시대? 돌잔치 중에 나갈 만큼?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이번에 되게 괜찮은 거래처를 뚫었다고 했거든? 거기 대표가 좀 까탈스럽대. 제품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하자 있으면 직접 연락하고 그러나 봐. 그런 건 아래 직원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러게. 그러고 보면 어머니도 대단해. 그 연세까지 회사를 혼자 운영하시고 아래 직원도 2명밖에 없잖아. 엄마가 세력이 좀 좋잖아. 그리고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없으면 빨리 늘고 그 넘치는 에너지로 당신이랑 장모님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 어디가 돈 나냐고. 맨날 말씀드리는데도 그래. 마음에 안 드는 건 어쩔 수 없지. 나도 그동안 마음에 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하시는 거 보면 그럴 마음이 사그라들긴 해. 나한테는 함부로 대하셔도 우리 엄마한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큰 거 바라나? 아니요. 내가 계속 말씀드릴게. 장모님께도 너무 죄송하다. 안 그래도 내가 다음 주 토요일에 일시 코스 요리 예약해뒀거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일정 여쭤봤을 때도 괜찮다 하시더라고. 룸으로 돼 있어서 하윤이 데리고 가기도 좋고. 당신도 괜찮지? 제 예약을 다 했대. 그럼 나야 좋지. 고마워. 안 그래도 마음이 계속 쓰여갖고. 당연히 대접해드려야지. 그럼 그날 뵙는 걸로 할게. 그래도 장모님이 재혼을 하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계셨잖아.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외로워 보이셨는데 그렇게 다정하고 좋은 분 만나서 재밌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나까지 기분이 뿌듯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안심돼. 처음 엄마가 혼인신고한다 했을 땐 괜찮은 분일까 싶었는데 엄마 얼굴이 점점 화색 도는 거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오늘 한복이랑 헤어 메이크업도 새아버지가 해주신 거래? 전지. 장모님 너무 아름다우시더라. 장인어른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일주일 후 일식당. 우리 하윤이는 그새 또 컸네. 그래, 한 자복을 들었다고. 우리 하윤이가 똑똑한 판사님이 되려나 보네. 아유 이뻐라. 엄마랑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다음에 가족 모임 있음 아버지도 꼭 오세요. 맞아요. 두 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셔야죠. 그래,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좋은 식당에도 데려와주고 고마워 김서방. 근데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대접해야죠. 저도 보너스 나와서요. 이거 아주 능력이 있네. 나는 이걸 가져왔는데. 오? 이거 엄청 비싼 술 아니에요? 거의 한 병에 100만 원 넘는다 그러는데? 역시 안목이 있구만. 내가 산 건 아니고 우리랑 계약한 회사가 잘 부탁한다고 주더라고. 이런 거 말고 물품을 좀 신경 써서 보냈으면 좋겠는데 가끔 하자가 있단 말이야. 저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이면 계약을 파기하든가 재계약을 안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심각해? 당신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지. 그래도 어쩌겠어. 잘해봐야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무튼 일 얘긴 그만하고 한 잔 받게. 네. 능력 있는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귀한 술 마셔보네요. 뭘. 나도 같이 마실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짠할까? 우리 하윤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1시간 후 사안. 새아버지 무슨 봉투를 주셨대?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300만 원이나 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역시 사업하시는 분이라 통이 크시네. 그러게. 너무 큰 금액이라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감사히 잘 받겠다고 해. 일부러 신경 써서 주신 건데 못 받겠다면 그것도 예의 아니야. 다음에 우리가 더 잘 챙겨드리면 되지. 그런가? 엄마만 잘 챙겨드리면 되는데 우리까지 신경 써주시고 너무 감사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정말 좋은 분이시다. 이틀 후 전화. 엄마, 어디야? 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남편이랑 나와 있어. 고모 싸준다고 자꾸 난리네. 옷 집에도 많은데. 에이, 엄마 옛날 옷이 더 많잖아. 그런 거 좀 버리고 새 옷 사고 좋지? 날도 따뜻하던데 이쁜 옷 입은 기분도 좋잖아. 아니, 나 집 근처에 출장 왔거든? 혹시 엄마랑 새아버지 집에 계시면 같이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려고 그랬지. 남편도 마침 회식 있다 하더라고. 그랬어? 아우, 이를 어쩌나. 근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명동까지 와버려서. 여기 중국집 맛있는 데가 있다고 먹고 가자고 해서. 그래. 새아버지 너무 다정하시다.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에 같이 먹자. 그럼 데이트 잘해 엄마? 앞으로 데이트는 무슨 다 늙어서. 데이트 맞지. 새아버지 만난 뒤로 엄마 너무 좋아 보여. 맞아. 남산타워 야경도 진짜 이쁜데. 저녁 먹고 새아버지랑 가봐. 그럴까? 안 그래도 남산타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꼭 같이 먹자. 옷도 이쁜 거 고르고. 잠시 후 백화점. 당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제도 늦게 집에 들어오더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냥 집에서 쉬자니까 모처럼 휴일인데 뭘 또 나오자고 했었는. 에이, 들어가자. 어차피 살 것도 없어. 나 그리고 백화점 옷 별로야. 요즘 인터넷에도 이쁜 옷 많고. 마트 같은 데 가도 저렴하고 괜찮은 옷 많아. 그러니까 가자,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까 먹은 돈가스가 얹혔나 봐. 그게 계속 안 좋네. 급하게 먹더니 체했나 보네. 여기 약국이 어딨더라? 여기 안내판 있네. 식품관 곁에 붙어있네. 당신 그럼 여기 앉아있어. 내가 얼른 내려가서 약 사올게. 괜히 번거롭게 했네. 미안해. 배고파서 급하게 먹었더니 진짜 잤나봐. 속이 울렁거린다. 일단 화장실부터 가야겠어. 다녀와. 나 약국 갔다 올게. 어쩐지 평소랑 다르게 기력이 없다 했어. 그냥 쉬지 무슨 옷을 사주겠다고 참. 저기로 내려가면 되겠네. 잠시 후. 약국이... 여기 있네. 어머, 사돈 아니에요? 깜짝아. 사돈, 여기서 다 뵙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야 장 보러 왔죠. 저희 집이 여기 근처잖아요. 그새 까먹으셨나? 사돈이야말로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뭐 좀 사러. 설마 장 보러 오셨어요? 백화점 식품관이 얼마나 비싼지는 알고 오신 거죠? 그냥 남들 간다니까 부러운 마음에 온 거 아니죠? 이봐요. 여기서 포도 한 송이랑 딸기 한 박스랑 양배추랑 쿠키 하나 샀는데 1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감당 가능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구경만 하고 가세요. 그거는 아시려나? 백화점 식품관은 시식도 별로 없어요. 마트 시식 생각하고 오신 거면 그냥 요 앞에 큰 마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돈 형편엔 마트도 비싼가? 그럼 저쪽에 시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세요. 근데 요새 시장도 꽤 비싸다 하더라고요. 전 수준 떨어져서 시장은 못 가는데 제 친구가 시장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말해주더라고요. 요즘 시장 물가도 무시 못한다고. 사돈은 너무 힘들겠어요. 사돈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 그리고 사돈. 아무리 구경 차원에서 온 거랬지만 좀 차려입고 오시지. 이러고 백화점에 온 거예요? 여기 백화점 상인들도 시장 상인이랑 달라요. 다 수준이란 게 있다고요. 이러고 배회하면 내쫓을지도 몰라요. 여기 직원들이 얼마나 엄격한데. 아니면 도둑으로 몰리든가. 설마 훔치러 온 건 아니죠? 이건 농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약을 좀 사러 왔는데요. 그리고 저도 여긴 아니지만 저희 집 근처 백화점에서 종종 장 보고요. 사돈이요? 사돈. 서로 사정 빤히 아는데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자존심 부리고 싶으신가 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게 어때서요? 나는 죄가 아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 본인한텐 죄가 아닐지 몰라도 자식한텐 큰 죄죠. 죄도 그런 큰 죄가 없죠. 사돈은 화진이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돈, 말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가 화진이 결혼할 때 못해준 거 맞고 그에 대한 미안함은 갖고 있지만요. 그건 제가 품을 생각이지. 사돈이 대놓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 돌잔치도 그렇고요. 사돈이 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화진이까지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해드릴게요. 그러게 재산 좀 축적해놓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부자 남자랑 재혼을 일찍 하든가. 남편이 그렇게 일찍 죽었음 애를 위해서라도 재혼이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할 문제지 사돈이 정할 문제는 아니네요. 화진이 있을 땐 그렇게 굽신거리더니 이렇게 1대1로 말하니까 할 말 다 하시네요. 그렇게 당당하면 딸 시집갈 때 한 푼이라도 쥐어 보내줬어야지. 됐네요. 됐어. 이미 지나간 일 되짚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나만 손해죠. 그럼 잘 쇼핑하세요. 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나마 약값은 다른 데랑 비슷할 것 같아서 백화점 온 모양인데 진짜 수준이 다르시네요. 이럴 거면 그냥 자기한테 어울리는 시장에 가 있지 뭐하러 백화점에 왔대. 누가 볼까 창피하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 사돈!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으시네.
웬만해선 화진이 보고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아니 어쩜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 본인이 백화점 전세 낸 것도 아니고. 나야 어쩌다 한번 기분 나쁘고 말지만 우리 화진이 저런 말 자주 들을 건데 얼마나 속상할까. 적당히 좀 하시지. 잠시 후. 이제 좀 괜찮아? 약사가 이거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더라고. 계속 울렁거리면 병원 가고 요 앞에 있는 것 같던데. 아니야. 이제 좀 내려가는 것 같네. 당신 옷 사러 왔는데 미안해. 좀만 앉아있다가 다시 쇼핑하자. 아유, 이 와중에 무슨 쇼핑이야. 얼른 들어가. 속 안 좋은데 중국집은 또 어떻게 갈라 그래. 다음에 와, 다음에. 얼른 일어나. 그래도 모처럼 휴가인데 당신이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그러지. 집에서도 계속 보는데 무슨. 다음에 하자니까. 데이트도 컨디션 좋을 때야 좋지. 어머, 여기서 또 보네요? 혼자 오신 게 아니구나. 그 멀리서 보니까 등도 토닥이고 하던데 설마 그 와중에 연애까지 하세요? 돈 없는 거 치고는 살 건 다 하네. 사돈 가신 거 아니셨어요? 좀 더 둘러보고 있었죠. 근데 정말 연애하세요? 뭐 끼리끼리 논다고 하니까 옆에 계신 분도 안 봐도 빤하겠네요. 하준이는 알아요? 엄마 이러고 다니는지? 사실은 사돈, 제가 재혼을 했습니다. 여보 인사해. 우리 화준이 시어머니셔. 예? 재혼이요? 아니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잠깐만, 재혼했단 분이 설마 이분? 예, 맞는데 혹시 아는 사이예요? 여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나 새로 계약한 업체에 있다고 했잖아. 거기 사장님인데. 그럼 사돈이 결혼하신 분이 이분. 그러니까 사장님이에요? 예. 두 분이 같이 일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 참 묘한 인연이네. 그죠? 그러네요. 이것도 인연이네요. 하진 엄마가 재혼했으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했대요. 깜짝 놀랐네. 어쨌든 축하드려요. 사돈이 사모님일 줄이야. 근데 아까 무슨 말이요? 약 먹고 있어서 바로 대응을 못했는데 우리 와이프를 아주 깎아내리던데. 뭐라 했더라? 끼리끼리 노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봐도 뻔하다. 그런 말도 했던 것 같고 가난한데 할 건 다 한다고 비웃었던 것도 같고 다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 모르고 말실수를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나와는 제 와이프한테 해야죠. 그리고 잘 몰랐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직원들한테도 아대하더니 여기서도 이러시네.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대우만 받으려고 하면 요즘 시대에선 왕따 당한다고. 직원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가족들한테도 왕따 당한다고요. 제 말 새겨 듣는데더니 하나도 안 새겨 들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거만하게 나올 거면 일이라도 똑바로 하든가. 맨날 물건도 불량으로 나오고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제 물품도 하자가 많던데요. 내가 직접 세봤는데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맡기고 합니까? 지금 이라고 하는 거 계약 위반인 건 알죠? 그래도 새로 계약한 업체니까 최대한 관용을 베풀려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그냥 계약 종료시킵니다. 그쪽에 책임이 있어서 위약금도 물어주셔야 되는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요즘 업체 사정 많이 안 좋은 걸로 아는데요. 또 불량이 나왔다고요? 요새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죄송해요.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계약 종료는 안 됩니다, 사장님. 저희 사정 다 아신다면서요. 저희 요새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러니 그 말만은 말아주세요. 또 내 말 안 듣는다. 사과는 내 와이프한테 하려니까요. 그럼 잠깐만. 당신이 말한 그 사돈이 이 사람이겠네. 화진이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해준다고 깐깐하게 군단 옆에 내가 이분이네. 그지? 아니, 그게 사돈.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그 말은 좀 듣기가 그렇네요. 제가 사장님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괜찮단 말로 들리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요? 계속 순순하게 참아주니까 사과도 쉽게 받아줄 것 같았어요. 아까도 붙잡고 한마디 하려다 간신히 참았어요.
참긴 왜 참어. 계속 참으면 화병만 나. 나 안 그래도 사돈한테 기죽지 말라고 더 신경 써서 돌잔치 내보낸 것도 있는데 또 무시했다면서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바로 쫓아갈리다가 착한 사위 얼굴 보고 참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니 괘씸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난 공과사 구별 안 하거든요. 사적으로 나쁜 인간은 공적으로도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차피 제품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돌려 얘기하지 않고 말하죠. 오늘부로 계약 파기니까 그렇게 아세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전할게요. 여보, 가자. 더 이상 같이 얘기할 필요 없어. 수준이 맞아야 얘기를 하지. 아니, 계약 파기라뇨. 아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예?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사돈 말대로 저같이 백화점에도 발도 못 들일 정도로 수준 낮은 여자가 어떻게 회사 일이 왈가왈부하겠어요. 남편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그럼 이만. 아니 사돈 그러지 마시고요. 사장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사장님. 사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일을 어쩜 좋아. 아니 대체 재혼은 언제 한 거야. 그것도 저렇게 잘 나가는 사업가랑 어떻게 한 거지. 진짜 황당해 죽겠네. 그날 저녁 전화. 어머니 코가 아주 납작해지셨겠네. 차라리 그렇게 만나서 다행이다. 계약 관계라는 건 몰랐네 정말. 세상 참 좁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사돈이 나 그렇게 애초롭게 부르는 거 처음이야. 그 후 뒤에도 문자 왔더라고. 자기가 미안했다고, 실례했다고, 용서해달라면서 말이야. 그거 보니까 더 빈정이 상하는 느낌이야. 당연히 상하지. 엄마 말대로 새아빠가 사장이 아니었음 계속 그렇게 대놓고 무시했을 거 아니야. 나도 기분 나쁘네. 어떻게 백화점 온 것만으로도 그렇게 무시를 해? 그게 말이야. 나도 마침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계속 당하고만 있는 것도 너한테 안 좋을 것 같고. 좀 놀란 눈치인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어. 안 그럼 또 비슷한 상황에서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한번 두고 봐. 엄마 성격 알지? 엄마도 당하고만 산 성격은 아니야. 맨날 당하고 살았음. 이날 이때까지 너 혼자 키우며 살았겠어? 그렇긴 하지. 알았어 엄마. 그럼 나 잠자코 있을게. 그래.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전화를 왜 이제야 웬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데?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어? 대체 재혼했다는 얘기 왜 안 한 거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야지. 그랬으면 내가 실수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러 어쩜 좋니? 내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신다. 사장님은 직원 통해서 계약 해지하는 걸로 하자고 아예 목까지 막으시고 그 뒤로는 연락 안 받으시고 이러면 어떡해.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하냐고. 당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몰라?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엄마 좀 얼른 불러봐라. 내 연락은 아예 안 받으시니까 너가 좀 불러봐봐. 네 전화는 받으실 거 아니야. 얼른 사돈 마음을 돌려야지. 이러다 정말 계약 해지되게 생겼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뭐? 엄마가 어머니 전화 안 받은 그 이유가 있겠죠. 딸인 제가 강제할 순 없고요.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얘가 지금 급한데 뭐라는 거야? 여보세요? 끄는 거야. 예! 기가 막혀서 최근에 할 말 다 하더니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랬구만. 아니 그런 백이 생겼으면 진작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필 우리한테 생명 주고라도 같은 업체 사장이 사돈 제호 상태일 줄이야. 이놈이 진빵정은 왜 들어가고. 일단 연락이 돼야 용서를 빌든 말든 할 텐데 정말 계약 해지되면 어떡해. 이틀 후 시댁. 아니 갑자기 웬 몸살이야? 그렇게 건강하더니? 일을 어쩜 좋으냐? 사돈이 내 전화를 안 받아. 꼼짝없이 회사 망하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알아 누운 거야? 그러게 왜 그런 말을 해서 그래.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엄마 입 조심하라고. 결국 돌려받는 거지. 솔직히 엄마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엄마 같으면 용서를 하겠어?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이놈이 자식이. 사돈을 불러주라니까 왜 네 혼자 와서 그래? 사돈 좀 불러주라.
내가 어떻게든 용서 빌고 싶어서 그래. 아버님 내 전화도 안 받아. 단단히 화나신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어. 사돈이 넌 이뻐하잖아. 너도 화진이 걔가 시켰지? 이참에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죽 가져온 거야. 엄마도 너무 기대하지 마. 애초에 물품 자체에도 하자가 많았다며. 그냥 다른 업체 알아보는 거해. 절대 안 되지. 내가 그 회사 어떻게 잡았는데. 그 회사랑 계약하면 다른 업체랑 계약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파기당하면 소문 다 나서 아무도 우리 회사랑 계약 안 하려고 할걸. 그럼 부도 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무슨 수가 있어도 막아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 전화 왔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모레 보자고요? 계약 관련으로요? 사장님, 하기만은 절대 안 돼요, 예? 저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왜 그래? 아니, 약속만 자꾸 일방적으로 끝내. 파기하자고 할 것 같은데 일을 어쩜 좋니? 말 한 번 잘못해도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어. 아유. 모레 식당. 사장님 오셨어요. 사돈도 와 있었네요. 제 전화는 왜 그렇게 안 받으셨어요? 제가 어떻게든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화진이한테 얘기해도 직접 연락하려고만 하더라고요.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물건 하자는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할게요. 만약 이렇게 계약 파기당한 소문이라도 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예?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제 와이프가 딸을 무시한 일이 사라집니까? 가져있는 물품 보낸 건 사라지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더 실망스럽네요. 또 오늘 오라고 한 이유는 짐작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계약을 파기하신다고요? 그것만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솔직히 그러고 싶은 마음 100%입니다. 내 성격대로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죠.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끈 이유는, 이렇게 직접 불러낸 이유는 다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와이프 덕분에 단줄하세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덕분에 산줄할라뇨? 제가 남편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계약은 유지하라고 했어요. 사돈도 많이 반성한 것 같고 물품도 하자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사돈이 나랑 화진이 힘들게 했어도 그건 우리들이 일이지 업무와 관련된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사돈 회사 다니는 직원이나 남편 회사에 영향을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남편한테 말해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수 없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돈.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화진이 못살게 굴지 마세요. 그거 다 사돈한테 돌아갑니다. 지금이야 사돈이 신혼집도 해줬고 가전도 해줬으니 사돈이 위인 것 같지만 그게 어디 평생 갑니까? 사돈도 배우지 않았어요? 사돈이 한때 엄청 무시하고 깔봤던 제가 갑자기 사돈이 잘 보여야 될 사람이 배우자가 돼 있는 거. 사람 인생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사돈 회사가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한 회사의 계약 유무에 따라 휘청거리는 것처럼요. 예, 사돈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생각도 짧았고요. 그동안 사돈과 화진이가 저 봐준 거 압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돈이 사장의 와이프를 아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아닙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하차 없이 완전한 제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나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도 그냥 계약 파기하자고 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사람이 나를 설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어도 이 사람한테 잘 보이세요. 나보다 화진이한테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사돈께 받은 상처가 많은 듯해요. 이미 받은 상처 완전히 지워질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신경 써야죠.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사돈 어른, 그리고 화진이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이니 꼭 믿어주세요. 그날 저녁, 집. 어머니,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러게, 연락도 없이. 얼마 장모님 장인어른 대신 설득하란 말은 아니지? 너 좀 비켜봐. 우리 화진이 좀 앉게. 어머니, 갑자기 왜?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내가 미웠겠니?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돈 가지고 뭐라 하는 거리던데 내가 그런 짓거리를 했니? 그랬는데도 나를 어머니 대접해주고. 정말 미안하다 화진아. 내가 그동안 정말 한심했어. 남하고 욕해도 좋아.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잘 자란 너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면서 꼭 갚아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계약이 혹시 파기당했나요? 아니, 사돈 덕분에 살았어. 사돈이 사돈어를 설득해서 계약 그대로 하는 걸로 했다. 나 같으면 괘씸해서라도 파기하려고 했을 텐데. 엄마가요? 네, 정말 감사하지. 이제 내가 은혜 갚을 차례야.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두고 보렴. 야, 너도 화진이한테 잘해. 화진이 속성 있는 일 있음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서 왔네. 뭐야? 언젠 와이프 편만 든다고 뭐라 하더니?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아무튼 너 화진이한테도 잘하고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잘해. 화진이 너도 우리 아들이 못 살게 두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고 내가 나서서 혼을 내줄 테니까. 1시간 후 전화. 난 엄마가 복수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복수는 복수를 날 뿐이지. 나돈이 그래도 영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라 다행이지. 그래도 우리 사위 낳아주고 빌려주신 분인데 좋게 해결해야지. 엄마 말이 맞네. 엄마가 지혜롭게 해결한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어머니도 정말 많이 반성한 것 같더라고.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내가 다 안쓰럽더라. 그동안 받았던 상처도 아무는 느낌이고. 그렇다니 다행이다. 우리 딸이 아른거려서 함부로 할 수도 없더라고. 꼭 내가 아니었어도 엄만 그런 사람이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방법을 택하잖아. 그런 엄마를 둬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아휴, 아무튼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그지? 그럼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네. 한 달 후, 친정. 엄마 나왔어. 생일 축하해. 남편은 좀 이따 온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고. 아유, 우리 사위 고생하네. 어서 들어와. 하진이 왔니? 어서 와라.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로? 사돈 생신이시라 해서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리고 싶어서. 괜찮다는데도 막무가내시네. 그래도 미역국을 기가 막히게 끓이셔. 슬쩍 맛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전복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양식 느낌이야. 사돈 생신이신데 당연히 좋은 거 잔뜩 넣어야죠. 하진아, 배고프지? 얼른 밥부터 먹자. 사돈, 생신 축하드려요. 너무 고마워요. 살다 보니 사돈이 끓여주는 미역국도 먹게 되네요. 사돈 생신 땐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유, 아니에요. 이건 제 선물. 이게 뭐예요? 어머, 이게 옷 아니에요? 실은 말은 안 했지만 그때 사돈 입은 한복말이에요. 색깔이 사돈이랑 딱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돈이 이런 화사한 색깔이 잘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봄 가디건 하나 샀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유, 너무 곱네요. 근데 비싸 보이는데? 하나도 안 비싸요. 사돈 인품에 비하면.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요.
서진아, 어때? 엄마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물론이죠. 어머니가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사돈 어른 덕분에 일이 술술 잘 풀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돈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죠. 아주 보기 좋네요. 앞으로도 잘해보십시다. 그럼 건배할까요? 예, 건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1년 후.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내가 시댁에 가기라도 하면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게 하시고 종종 엄마 집으로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걸 보내시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기도 해서 그렇게 무리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라도 해야 은혜를 갚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 뒤로는 고마운 마음만 잘 표현했어요. 요즘이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늘 어머니가 저희 집을 안 좋아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 한켠이 불편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엄마랑 시어머니는 그새 많이 친해지셔서 이젠 두 분이서 공연도 보시고 여행도 다녀오시더라고요. 나이도 마침 같아서 저희 없을 때 서로 이름 부르면서 친구처럼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한편 시어머니 회사도 그 뒤로 일을 하자없이 잘 해내서 새아빠 회사랑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요. 상부상조하며 함께 수익이 오르고 있다고 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네요. 혜윤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이 이렇게 풀릴진 몰랐는데 역시 인생은 살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